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아산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최근 2년여간에 거의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삶의 변화가 많이 생기셨죠? 저 역시 최근 2년,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3년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결혼을 했어요. 딱 2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2년 전까지 주말 부부 생활을 하다 이제 막 함께 천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변화입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저 변화와 관련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라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 아우 됐어. 내가 무슨 아줌마도 아니고 엄마나 들으셔. 어머 얘 좀 봐. 아줌마는 무슨. 나 이건 가게 아르바이트생 애들이 알려준 거야. 애들이 이거 재밌다고 별별 일이 다 있다고 나보고 알려준 거야. 알았으니까 나한테 그럼 카톡으로 링크만 남겨줘. 사연 채널은 친정엄마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며 몇 번 튕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보다도 제가 더 자주 듣고 있습니다. 엄마, 어제 올라온 거 그거 봤어?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한테 자동차 가지고 사기친 거. 어머, 그런 것도 올라왔어? 나는 몰랐지. 엄마 너무 소홀해진 거 아니야? 나한테 먼저 소개시켜줘 놓고는. 아이고 알았어, 볼게. 지금은 친정엄마보다 제가 더 애청자가 되었죠. 사연을 듣다 보니 저처럼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에게 고생하셨다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는 2년이라는 기간만 해도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싫었거든요. 글을 쓰는 지금도 그 당시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의 서로는 멀리 던져버리고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부 갈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서희가 이 모자란 녀석 만나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너는 우리 서희 업고 다녀야 해. 우리 서희는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몰라. 서희 너 꼭 내 며느리 해야 한다. 저는 남편과의 2년 연애 동안 시어머니를 자주 만났었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시모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저를 마냥 예뻐라 해주셨거든요. 엄마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잘해요. 너는 꼭 그렇게 엄마 말에 정색하면서 얘기하더라. 어디 자식 무서워서 얘기나 하겠어? 안 그러니 서희야?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시모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사실 시모는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 시부와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죠. 그러다 남편이 성인이 되고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 오빠는 어머니한테 말 좀 예쁘게 해. 나중에 후회한다. 그렇지 어머니? 그럼. 아유, 나는 우리 서희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저 때는 몰랐어요. 시모와 제 관계가 원소보다도 못할 사이가 될 그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이 없을 때도 저는 시모와 자주 만났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라서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난 게 아니라 나이를 뛰어넘어서 대화도 잘 통했고 이곳저곳 같이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라면 그냥 예쁘다 해주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 우대리 앞으로 뭐가 왔는데? 오, 이게 다 뭐야? 남자친구가 보내준 거야? 서희 씨는 좋겠다. 아니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통은 또 얼마나 큰지. 시모는 제게 이런저런 선물을 참 많이도 해주었어요. 남편과의 연애 기간 2년 동안 제 생일이면 빠짐없이 선물을 해주었죠. 여자는 장신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며 반지나 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생일이 아닌 날에도 선물을 해주었어요. 제 길을 살려주신다는 명목으로 저한테 말도 없이 우리 사무실에 간식을 돌린다거나 대뜸 도시락을 주문해서 보내준다거나 하는 등등 남자친구보다도 더 많은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서희 씨는 무조건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해야겠네. 그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이렇게까지 받아놓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완전 배신이다, 배신. 오죽하면 제 주변 지인들은 시어머니를 봐서라도 남자친구와 꼭 결혼해야 한다는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어요. 저만 그랬을지 모르지만 결혼하기 전 미혼의 저에게는 결혼은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가 가장 걱정되었거든요. TV를 보면 죄다 고부 갈등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그토록 다정한 예비 시어머니라니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저는 남편과 첫 데이트를 하자마자 이 남자 무조건 잡아야 한다 생각했었죠.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저는 남편의 멘트를 다 듣기도 전에 냅다 반지를 껴버렸어요. 그만큼 남편과의 결혼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시모의 몫이 컸죠. 우리 며느리 서희 어디니? 밥 안 먹었으면 엄마랑 밥이나 먹을까? 남편과의 결혼이 확정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저는 더욱 시모와 가깝게 지냈어요. 어쩌면 당시에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하지 못한 것들을 시모와 다니면서 채웠는지도 모르겠네요. 친정엄마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가게를 운영하시느라 정말 바쁘셨죠. 서희야, 엄마 나가니까 학교 다녀와서 냄비에 있는 국 데워 먹어. 알았지?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열어주지 말고. 우리 딸 저녁에 봐. 엄마가 사랑해.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어려서부터 늘 일 때문에 바쁘셨죠. 엄마는 저한테 있어서 아빠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네, 저희 엄마는 미혼모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한 번쯤 얘기해 주었던 것 같긴 합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지만 아빠는 엄마와 너를 받아들이기에 용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이죠. 결국은 아빠라는 사람은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무책임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사랑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것도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를 떠나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가정 환경 때문에 저는 늘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느 모녀처럼 친정엄마와 팔짱을 끼고 함께 쇼핑하러 다녔다거나 함께 도란도란 데이트한 적이 거의 없었죠. 아니, 없다고 해도 무관하겠네요. 그래서인지 저는 다정하고 수다스럽고 살가운 시모와의 데이트가 참 좋았습니다. 서희야, 창혁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너만 나와. 오빠는요? 오빠도 오랜만에 같이 보시지. 오늘은 야근 없을 거예요. 아유, 아니야 됐어. 그 자식은 내가 뭐만 했다 하면 족족 다 잔소리라. 아유, 내가 아들을 키우는 것인지 시어머니랑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니까. 어쨌든 이따가 보자. 창혁이한테는 비밀? 결혼을 3개월쯤 앞둔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밥이나 같이 먹자며 약속을 잡았죠. 당신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라면서 말입니다. 아들이랑 사이가 원체 어색하니 그러시는 모양이다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쫄래쫄래 시모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꿈에도 생각 못한 채 말입니다. 어머, 우리 서희 왔네. 얼른 들어와, 앉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서희라고 합니다. 시모와 둘이서 먹는 식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시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반가워요. 며느리, 이 사람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자기도 참 애 놀라게 차근차근 얘기해요. 얼른 앉아. 서희야, 뭐 먹을래? 우리 서희 갈비 먹을까? 시모의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60대 중반에서 후반은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죠. 어찌나 사이가 좋던지 식사하는 내내 보는 제가 너무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여보, 이것 좀 먹어봐.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 우리 며느리 어떻게 누뚱이 시동생 괜찮겠어? 에?
네. 어머, 이 오빠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 예, 서희야, 창혁이한테는 비밀이다. 그 녀석은 애가 고지식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해. 여보, 그럼 우리 애들 신혼살림으로 아까 본 냉장고 해주는 거지? 아, 그럼. 내가 며느리랑 아들한테 냉장고 하나 못 해줄까? 아까 당신이 얘기했던 그 세탁기도 같이 하자고. 시모는 실제로 그 남자분한테 저희 신혼집에 들어올 냉장고까지 받았더군요. 물론 그 냉장고와 세탁기는 저희 신혼집이 아닌 시모의 집으로 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민망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민망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저 자리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은 건 좋지만 글쎄요. 그걸 굳이 제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죠. 그리고 뭐랄까, 시모가 그분한테 저희 부부를 언급하면서 살림살이를 사달라고 하는 것도 영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한편으로는 보기 좋았어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좋은 분 계신다면 나이 상관없이 잘 만나셔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게 지내시길 바랬거든요. 서희야, 오늘 너무 고생했다. 얼른 조심해서 들어가. 저 어머니, 그 냉장고랑 세탁기요. 저희 안 받아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저는 자리를 나서면서 시모에게 작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는 제게 되려 눈을 찡긋거리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얘 괜찮아. 저 사람 돈 많아서 일단 준다고 할 때 그냥 받는 거야. 여보, 우리 둘이 카페나 갈까? 좋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다음에 또 보자고.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서희야, 창혁이한테는 비밀이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저는 영혼이 탈탈 털린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저는 또 얼마 남지 않은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랴, 청첩장을 돌리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서희야, 엄마 너희 회사 근처야. 점심 안 먹었지? 나와, 같이 밥이나 먹게. 바쁘다 보니 시모와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점심시간에 우리 회사의 근처를 찾아왔죠. 애매한 시간대이면 나가지 못했을 텐데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저는 시모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희 일이 힘들어? 세상에, 우리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됐네. 헬로. 반가워요, 서희 양. 세상에, 저는 식당에 들어서기 전에 문 밖에 남자 신발이 있길래 지난번에 본 그 남자친구분이 오셨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엔 또 다른 남성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시모와 같은 나이로 보였어요.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거리자 시모가 제게 팔짱을 끼며 작게 얘기하더군요. 서야, 비밀이야, 비밀. 자기야, 우리 며느리 예쁘죠? 저는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건가 한국에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의 또 다른 남자친구였어요. 시모는 이 사람이랑 재혼할 생각이다. 미국으로 이민을 할 생각이라며 잔뜩 들떠서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지. 너희 시아버지가 미국에 일이 있거든? 그럼. 서희 양, 앞으로는 편하게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뭐 미스터 최라고 불러도 되고. 내가 다 늙어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생기네. 아주 우리 자기가 내 복덩이야, 복덩이. 어머, 정말? 애 앞에서. 너희 시아버지가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이런 표현이 좀 솔직하지?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 역시 해외에서 살다 오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예비 며느리한테 2명의 남자친구를 보여준다? 글쎄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역시 혼자 계시면서 몇 번의 연애를 하시는 걸 보았지만 시모처럼 여러 남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난다거나 그걸 이용해서 물질적으로 얻어내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기에 더더욱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왜 시모와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고 자꾸만 시모를 밀어냈는지 짐작이 갔죠.
그렇게 또 한 번 정신없는 시모의 또 다른 남자친구와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서둘러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들어서기 싫던 회사 입구가 그날따라 참 반갑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분한테 뭔가 죄를 짓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카톡이 왔죠. 서희야, 이번에 만난 것도 창혁이한테는 비밀? 너도 알잖니, 그 녀석 고지식한 거. 나 이번에는 이 사람이랑 잘해봐서 이민 갈 거야. 시모는 제게 이번에 만난 남자친구랑은 결혼까지 갈 것 같다면서도 당신 아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정엄마도 일 그만하시고 이 남자 저 남자 좀 만나보다가 재력 있는 사람 있으면 이번에 재혼이라도 하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은 감사한데요, 어머니. 저희 엄마는 그렇게 하시는 거 하시지도 못하고 좋아하시지도 않으셔서요. 워낙 자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른들에게 잘하고 싹싹하기로 회사 내에서도 유명한 저였지만 시모가 저희 엄마를 자기와 동급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까지 끌어들이지 말아라는 마음을 담아 답장을 한 후 연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모는 당신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두 번째 남자친구의 존재까지 확인한 이상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얘기하면서도 남편이 혹시나 엄청나게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남편은 제 예상과 다르게 덤덤했어요. 신경 쓰지 마. 나는 엄마랑 그렇게까지 가깝게 지낼 생각 없어. 자기도 굳이 마음 쓰지 마. 엄마 일 엄마가 알아서 하게 그냥 두면 돼. 나라고 아무것도 안 해봤을까 봐. 그냥 엄마는 그런 사람이더라. 남편은 엄마가 그러든 말든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했어요. 예전에 몇 번 남편 대학생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죠.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보여주고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의 행동에 이미 마음을 닫은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냥 엄마와 아들 정도로까지만 인연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도 너무 엄마랑 깊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시모를 만났을 때는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시모에게 차갑게 대하나 의아했었는데 우유와 같은 일을 연달아 겪고 나니 저도 시모의 모습이나 말투가 또 다른 모습에서 다르게 와 닿더라고요. 남편의 조언을 따라 저도 이전보다는 시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망의 결혼식을 치르기 일주일 전쯤이었을 거예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정말 예민하고 심란하잖아요. 그런 제 상태를 아셨는지 친정엄마는 더더욱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잘 살 수 있다, 걱정 말라는 등등 진심 어린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저와 남편을 불러 손수밥을 지어주시며 용돈까지 주셨어요. 창혁아, 내가 우리 서희 키우면서 따뜻하게 돌봐준 적이 없어. 엄마는 저희 남편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손을 꼭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돈 버느라 바빠서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고 말이죠. 결혼하면 나랑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창혁이 너랑 함께하는 거잖니? 우리 서희 잘 부탁할게. 아유, 미안. 내가 주책이다.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해픈지 모르겠어. 그런 말을 하며 눈물을 보이는 친정엄마를 보는데 제 목도 메어 오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고들 하던데 저는 그때 조금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늘 나에게 미안하고 더 해주지 못해 아쉬워한다는 마음을 말이죠. 남편도 저희 엄마가 눈물을 보이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제가 서희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렇게 훈훈한 친정엄마와의 저녁 식사를 마친 그날 밤, 시모는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일이 있었던 터라 저 혼자서만 시모와의 연락이 어색했죠. 며느리, 요즘 정신없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오랜만에 연락을 한 시모는 제게 결혼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했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처럼 나한테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게 꺼낸 말은 당신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었죠.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아유, 동네 여편네들이 이런 거는 며느리 들이기 전에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해서. 아, 네. 그럼요,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가 그리 부끄러운 것인지 시어머니는 편하게 말씀하시라는 제 말에도 한참 동안 호호호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나 용돈 달라고 말하려고 전화했지. 들어보니까 다들 한 달에 100에서 150 정도 선으로 며느리들한테 받더라. 아, 창혁 씨랑 저랑 같이 합해서 100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이상은 아직 저희가 여유가 안 돼서. 얼른 돈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드릴게요. 아니, 무슨. 다들 며느리들한테 따로 받는 게 그 정도래. 아들내미한테는 따로 더 받고. 나는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100. 딱 100만 원만 달라고 할게. 창혁이 그 녀석 내가 잘 돌봐주지도 못했고 낳아주고 잠깐 키운 그것밖에 없는데 150이나 200만 원 받는 건 너무 뻔뻔하잖니. 염치 없고 뻔뻔하지 않게 100만 원만 달라고 하시는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뻔뻔하고 그렇게 염치 없을 수가 없던데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결혼해서 창혁 씨랑 같이 벌고 같이 생활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몰래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창혁 씨랑 같이 얘기해서 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요. 아유, 너도 알잖아. 창혁이 그 녀석 그거 얼마나 고지식하고 짠돌이인지. 네가 두루두루 이렇게 좀 해서 해봐. 시모는 두루뭉술하게 대화를 끝내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2년 정도밖에 보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는 대화가 시모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 전화를 끊고도 문자로 한 번 더 거절 의사를 밝혀서 보내두었습니다. 시모는 답장이 없었지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했었고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잘 얘기했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 돈 더 들여봤자 말도 안 되는 곳에 쓸 게 뻔하다면서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어떻게 드릴지, 어떻게 생활비를 쓰고 돈을 모을 것인지 충분히 상의한 상태였어요. 그만큼 서로한테 신뢰와 경제적 믿음이 있었죠. 그렇게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가지 않아 이별하게 되었죠. 금요일 저녁에 올게. 미안해, 결혼하자마자. 일 때문이잖아. 어쩔 수 없지. 밥 잘 챙겨 먹고. 바로 남편의 발령 때문이었습니다. 장기 발령은 아니었지만 프로젝트 때문에 울산 쪽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면 저는 남편을 따라 울산에 내려갔을 테지만 저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보통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예외였죠. 신혼이어서 그랬으려나요? 어쨌든 저희는 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 애틋해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 3일이 저희 부부에게는 힐링의 시간이자 행복한 시간이었죠. 누구세요? 남편이 오지 않은 평일에는 집에 누가 찾아올 일이 없었어요. 친정엄마도 다른 지역에 계셨고 친구들도 서울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평일에는 거의 저 혼자 집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우리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것도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늦은 저녁이 되어서 말이에요. 여자 혼자 있는 집이라 왠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여 저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확인했습니다. 누구긴? 나야, 서희야.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계속 시간 언제 괜찮냐 연락을 해오더니 저희 신혼집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온 시모의 등장에 저는 서둘러 잠옷에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후다닥 나갔어요. 친정엄마도 찾아오실 때는 연락을 하고 오시는데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연락 주고 오시면 미리 준비라도 했을 텐데. 뭘? 엄마가 딸 집에 오는데 연락해? 어머, 집 잘 꾸몄네. 시모는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냐. 엄마가 딸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을 하고 오냐는 너스레를 떨며 집 안으로 불쑥 들어섰습니다. 집안 곳곳을 샅샅이도 둘러보더라고요. 저는 무슨 방 보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유, 얘 서희야. 그런데 엄마 좀 서운하다. 한참 집안을 둘러보던 시모는 제게 서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서운하게 할 일이 생길 만큼 결혼식 이후에 연락이나 왕래가 있지 않았는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서운함을 느낀 것인지 당황스러웠죠. 네? 어머니 어떤 게... 아니, 내가 꼭 말을 해야 아나 싶어서 그래. 아유, 무슨 내가 네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용돈 넣으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받아야 하니? 감각 있게 딱딱 넣어줘야지. 아유, 우리 서희가 보기보다 센스가 없구나. 용돈이라뇨? 저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한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무슨 말씀이냐 하는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았습니다. 100만 원 말이야. 주기로 했잖아. 창혁이 모르게. 얘는 아직 한창 젊은 애가 그렇게 잘 까먹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유, 이것보다 괜히 사람 민망하게 네가 알아서 진작에 좀 넣어줘. 다음부터는. 다름 아닌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결혼식 전에 제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던 그 100만 원 말입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나요? 다른 아줌마들은 이미 며느리들한테 받은 용돈으로 회비를 내고 심지어 옷까지 사입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해서 난감하다고 말입니다. 아, 어머니,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창혁 씨랑 같이 쓰는 생활비인데 제가 따로 그것도 창혁 씨 모르게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희가 같이 쓰는 생활비에서 달래? 서희 너 따로 돈 모아두려고 빼두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너희 친정엄마 용돈도 더 챙겨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정엄마 챙겨드리는 김에 내 것도 좀 챙겨달라 이거지. 내가 뭐라 그랬지?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한다니까? 말이 안 통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네 소리 들을 생각 없어. 너는 입 다물고 돈이나 내놔라는 태도로 시모는 제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해서 여태껏 그렇게 편하게 대하고 아껴줬는데 너는 나를 그저 그런 시어머니로 생각한 거냐고 말입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저 생활비 내고 나면 따로 제가 모을 돈도 없어요. 아니, 왜 없어? 아니, 전 그러면 이 집 네 명이 아니야?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를 좀 해봐. 그렇게 돈 불리고 하는 거지. 어휴, 서희 너는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도전의식이 없이 그래? 아니, 자기 용돈 받겠다고 아들 내외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라는 게 말이 되나요? 시모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보고 젊은 애가 앞뒤가 꽉 막혔다는 둥, 융통성이 없다는 둥, 저를 멍청하고 답답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제 명의라고 해도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고요. 저나 창혁 씨나 대출까지 받아서 어른들 용돈 챙겨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금 드리는 용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으로 드리는 거고요. 시모가 앞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 저도 더는 좋게 말을 못하겠더군요. 사실 집 담보 얘기할 때 이미 빈정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저 집 명의 제 이름으로 하면서도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아니, 사돈. 그래도 그렇지. 애들이 둘이 같이 사는 집인데 여자 명의로만 해버리면 우리 창혁이가 기죽어서 어디 살겠어요? 안 그러니 아들? 그 집은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집 명의는 무조건 제 앞으로 저 혼자만 하라고 자기가 얘기했었고요.
시모를 제외한 저희 세 사람의 생각은 모두 같았습니다. 친정엄마께서도 시모한테 얘기를 잘했고요. 사돈, 제가 창혁이 기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서희 클 때 엄마로서 뭐 하나 제대로 챙겨준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엄마,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는 무조건 서희 앞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만 얘기해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완강히 집 명의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라고 시모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로 얘기하고 서로 대화를 했으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불굴의 의지를 가득 소유한 시모는 결혼식 당일까지도 저희 부부와 친정엄마한테 집 명의는 무조건 자기 아들 명의로 하거나 공동 명의로 하라고 했어요. 그때도 남편이 쓴소리하고 나서야 그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집 명의 사건 이후 더 이상은 시모와 이런 거로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아유, 무슨 소리야 정말. 나는 계속 그런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 애초에 서희 네가 말을 정확히 하든가. 나는 어쨌든 이번 여행 가야 하니까 돈 보내라. 어머니. 무슨 애들 싸움도 아니고 시모는 자기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는 생떼만 잔뜩 피더니 휙 나가버렸어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넘게 시모는 제게 돈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빚을 잔뜩 지고 쫓기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너 정말 이럴 거니?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고작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깝니? 나는 서희 네가 이렇게 야박한 사람인 줄 몰랐다. 나 너한테 너무 실망했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죽을 것 같구나. 100만 원 그거 안 주고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너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고작 100만 원 때문에 당신 입으로 너는 내 딸이다라고 한 저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고작 100만 원 때문에 말이에요. 참다 못한 저는 남편한테 그 문자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를 본 남편은 제게 곧장 전화를 걸어 자기가 내일 당장 연차를 쓰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당신 잘못 하나 없으니 일단 와서 시모가 이러지 못하도록 해결하라고 했어요. 이러다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에 지칠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모에게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살이 나서 회사에 나가지 못했죠. 마침 남편이 올라오고 있어서 안심이었어요. 누구세요? 남편이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을 텐데 아침 일찍부터 집안에 울려 퍼지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너 정말 이럴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집안에 성큼성큼 들어선 건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난 것인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제게 소리를 질렀죠. 너 말이야, 서희 너! 어른이 얘기하는 게 말 같지가 않아? 너 그깟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나한테 쓰는 게 아까우면 네 남편 낳아준 값 갚는다고 생각하고 그 돈 내놔! 세상에.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너무 천박했어요. 남편을 낳아준 값으로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남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창혁 씨 가지고 저한테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는 못 드린다고요. 시모와 저는 아파트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고성을 질러가며 싸웠습니다. 돈을 떠나서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 사람을 가지고 제게 돈을 거래하려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머,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더니 말이야. 너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그런 식으로 뜨고 말이야. 이 싸가지 없는 계집애를 봐. 어? 너 어디서 그따위로 배워먹었니? 응? 시모는 손가락으로 제 머리통을 툭툭 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현관 도어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죠.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제 이마를 짚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아픈 거 안 보여요? 엄마 제정신이야 진짜?
남편은 저를 감싸 안으며 시모에게 소리 질렀어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여려오른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말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비난을 내뱉던 시모는 당신 아들 앞에선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네 처가 나한테 눈 뜬 거 봐. 그리고 내가 너 낳은 값으로 그깟 100만 원도 못 받니? 낳아준 값? 지금 낳아준 값이라고 했어? 그럼 낳아주기만 하면 끝이야? 나 어려서부터 이때까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나랑 아빠 버리고 도망간 거? 그걸 가지고 나 낳아줬다고? 내 엄마라고? 남편은 시모에게 낳아준 값을 달라고 감히 당신이 얘기할 수 있냐며 시모를 몰아붙였어요. 막말로 낳기만 했지 나한테 대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입니다. 막말로 엄마가 나랑 할머니 그리고 아빠한테 돈을 줘야지. 내가 이렇게 잘 큰 거, 아빠랑 할머니가 나 하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산 거, 그거 엄마가 갚아야지. 어디서 인제 와서 엄마 대접 받으려고. 내가 엄마라고 해주니까 당신이 진짜 엄마 노릇한 것 같아? 나 당신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 두 원 다시 보지 마. 당장 나가요! 남편은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시모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문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악을 쓰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부모한테 이렇게 하고도 니들이 잘 살 것 같냐면서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보란듯이 잘 살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모와의 연을 끊었어요. 저와 남편은 핸드폰 번호도 바꿨죠. 집도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희 부부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남편과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다쳤냐면서 말입니다. 시모 앞에서 꿈쩍았던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연을 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자기 엄마라며 너무도 잘해요. 엄마 역시 남편을 더욱 많이 챙겨주시죠. 조만간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 생각이에요. 남편의 의견으로 말입니다. 친정엄마도 처음엔 괜찮다 하셨지만 지금은 좋아하세요. 저를 시집 보내고 많이 외로웠는데 아들까지 생겨서 함께 사니 참 좋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저의 막장 10월드 이야기였어요.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희 부부가 시모한테 불효를 저지른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도 저는 저희 남편이 행복한 지금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남편을 좀 많이 좋아해서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글을 쓰고 이만 노트북을 닫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저녁 되세요.